원하는 것을 얻는 노하우였어요. 원하는 것을 얻는 노하우. 이 신병철 박사의 그 자기를 어떤 직업으로 소개하냐면 자기는 논문으로 발표된 이론들, 검증이 된 이론들을 잘 쉽게 풀어서 그거를 이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분들이 더 성과를 올리게 하는 거. 이게 자기의 어떤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PPT 자료에는 밑에 항상 어느 논문에서 이 내용이 발췌가 되는지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도 자기가 그냥 말하는 게 없어요. 어딘가에서 검증된 논문을 가지고 자료화해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 강의를 들으면서 참 기분 좋았던 게 뭐냐면 아, 내가 참 잘해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잘해왔구나. 예. 그러면서 오히려 그걸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거였어요. 첫 번째가요. 마음이 먼저냐. 두 번째가 행동이 먼저냐. 근데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영화를 좋아해야 영화관에 간다. 두 번째는 영화관에 가면 영화가 좋아진다. 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야 간다. 좋아야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영화관에 가면 영화가 좋아진대요. 마음이 먼저일 것 같잖아요. 행동이 먼저래요. 그게 논문으로 다 발표가 되고 검증이 됐대요. 제가 이걸 듣는 순간 그래 맞아 역시 매일 STP를 검증됐잖아. 제가 거기 가서 검증하고 왔다니까 지금. 왜냐면 저도 저희 집에서 저도 제 행동 양식이 바뀐 게 얼마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저희 집에서 밤 11시에 했던 드림팀이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드림팀을 통해서 그 드림팀 왜 만들었냐면요. 적합한 사람을 버스에 태우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짐 콜린스가. 적합한 사람을 버스에 태우래. 적합한 사람은 도대체 뭐지? 네. 뭐야. 강렬히 원하는 사람들. 밤 11시에 2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오는 사람들. 근데 그분들을 딱 모셔놓고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드림팀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STP를 이제 제가 먼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제가 뭐가 달라졌냐면, STP를 하기 싫어요. 네. 그냥 오늘은 안 하고 싶어. 항상 거의 그래요. 거의 오늘은 안 하고 싶습니다. 이 STP를 하고 나면은요, 용광로 같아지는 거예요. 네. 이걸 왜 안 해? 이게 왜 안 돼?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제 스스로가 자꾸 재부팅이 돼요. 그걸 매일 하다 보니까 어때요? 매일 부팅이 돼. 여러분 나중에 다이아몬드 막 핀업 해보세요. 다이아몬드라서 그 행복하고 더블이라 행복한지. 아니요. 네. 별로 일상에는 별로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신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아. 그때부터는. 그래서 검증을 제가 가서 하고 왔다. 여러분이 뭐 장기 목표, 뭐 사명선언 이런 거 하시는 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면 그냥 STP부터 해보셔라. 근데 열정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열정은 전염된다. 근데 제가 그거를 요번에 느끼고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논문이에요, 이것도. 근데 내가 내 손에 따뜻한 커피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은요, 이분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대요. 예. 내가 차가운 콜라를 내 손에 이렇게 잡고 대화를 하면은 이분이 차갑다고 느낀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받아들이는 게 주관적이에요. 근데 이 신병철 박사가 워낙 대기업 강의를 많이 다니고 이러는 그 유명 강사인가 봐요. 한국 아메이랑도 한 3년 정도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그 신나는 아메이라는 표어가 나온 거래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왜냐면 사람들이
신나는 환경에서 아메이를 접하면 아메이는 신나는 거야. 네. 근데 막 우울하고 막 그 깔아져 있고 막 침울하고 심각하고 이런 환경에서 아메이는 되게 어렵고 힘들고 예, 막 이렇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신나는 아메이가 그래서 나오게 돼요. 요즘에 왜 그렇게 뭐 파티를 하고 할로윈 뭐 이런 걸 하고 왜 그럴까? 우리 조금만 이제 2030 아니면 막 괜히 기죽고 나 20대 때는 안 해주고 네, 뭐 기분 괜히 나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케팅적으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본사도 어디에다가 제대로 돈을 썼을 때 이게 효율적이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요 생각을 바꿨어요. 60대인 이제 지금 리크루팅하는 파트너가 있는데 오시라고 그래서 거기서 파티합시다 저랑. 네, 오시라고. 아 그럴까요? 막 그러면서 막 좋아하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거절을 당하실지언정 우리가 자꾸 본사에서 가려고 하는 방향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내 비즈니스에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제가 저 자신에게 많이 들었고요. A 집단 이런 얘기도 있어요. A 집단하고 B 집단을 A 집단한테는 신나는 음악을 틀어주면서 리듬을 타라고 그랬대요. 리듬을 탈 때 이렇게 타지 않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타잖아요. 리듬을 타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실제로 이 어떤 에너지나 이런 그 컨디션이나 모든 면에서 즐겁고 이분들이 막 활기차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그룹에는 그냥 음악을 듣기만 하라고 그랬대요. 듣기만 하라고. 신나는 음악인데도. 그랬더니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내 사업에 이제 또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활용해 볼 만하고요. 또 어떤 노인 집단한테는 올드나 슬로우나 루즈나 이런 단어를 계속 쓰게 하고요. 그걸 문장으로 엮어서 나는 늙었고 막 이렇게 쓰게 하고 한 집단은 영, 페스트, 에너제틱 뭐 이런 단어를 계속 쓰게 했대요. 근데 실제로 나이는 똑같은데 이 영이나 이런 단어를 쓰게 했던 그 노인 집단은요, 실제로 굉장히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자기 질병이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의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노인들을 20년 전으로 데려갔어요. 똑같이 20년 전이랑 세팅을 해놓고 A 집단은 가서 구경만 하라고 그랬고 B 집단은 당신이 20년 전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라고 요구했대요. 그랬더니 이 말하고 행동하라고 요구했던 집단에서는요, 나중에 막 관절염 같은 게 다 나버려가지고 막 지팡이를 던지고 막 그런 지팡이 없이 못 걷던 분이 예, 그런 거를 논문으로 다 검증을 했대요. 어떻게 해요? 이미 된 것처럼 뭐뭐 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라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처음에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아메이 교육에서 이미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래요. 그래서 전업을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매대에 누워있는 그 10,000원짜리 치마 사입고 이래도 이분이 이제 저한테 굉장히 황당한 질문을 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잠깐 생각했어요. 정말 다이아몬드면 뭐라고 말할까? 네. 내가 다이아몬드면 이 순간에 어떻게 표정을 지을까?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 답변을 하니까 원래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상해서 나오더라고. 상상해서 이 순간에 우리 스폰서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제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됐었어요.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룬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라는 게 논문으로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는 기뻤고요. 40대의 아이를 낳은 여성하고 30 전에 아이를 낳은 여성하고 봤더니 40대의 아이를 낳은 여성이 훨씬 젊게 산대요. 네. 40대요? 네. 자기가 애를 낳고 나면요, 그 애 때문에 자기가 더 젊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되겠고, 더 건강해야 되겠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한 줄도 빠짐없이 다 논문으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재밌는 거 있었어요. 하숙집 아주머니 효과라는 게 있대요. 네, 하숙집 아주머니 효과. 그 벤자민 톨스토이가 한 말이에요. 톨스토이가 어떤 거냐면
하숙집 아줌마가 자기가 막 챙겨준 학생 있죠? 막 밥도 챙겨주고, 막 먹여주고, 막 신경 써주고, 막 돌봐준 학생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래요.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게 하는 거.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저희가 막 너 도와줄게! 그러고 쫓아다니면 상대방이 뭐 부담스러워 하잖아. 괜찮아요. 됐어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만들어라. 생각해 볼 만하죠? 네, 저희가 맨날 헌신하고 막 봉사하고 섬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어쩔 때는 상처도 받고 그쵸? 제가 사랑을 주는 만큼 그 사람이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 때도 참 많아서 저희가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 활용하실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내려놓고 그 나의 어떤 부족한 거를 채우도록 그쵸?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완벽해지는 게 성공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어떤 모습뿐만 아니라 제 뭐 성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제가 더 나아지고 더 완벽해져야 된다는 생각에 참 숨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저는 부족합니다 라는 걸 제가 내려놓고 나니까 굉장히 자유를 느껴요. 편해 그냥. 저 원래 그래요. 저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혼자 안 돼요.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요.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전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눈빛을 막 볼 수 있는 이런 성격이 원래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 자신에 대한 거를 제대로 직관하면서 제 역할을 이해하고 나니까 제 역할을 여러분을 잘 안내해드리고 잘 어떤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하는 이런 역할을 이해하고 나니까 오히려 굉장히 제가 자유를 느껴요. 예. 정말 자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자리 어느 장소에 있어도 내 안에서 자유를 느끼는 게 진짜 저는 자유인 것 같아요. 뭐 신라 호텔에 가서 야 나는 공주님이야 뭐 이럴 때만 자유를 느끼는 게 아니라 찜질방에서 자도 나는 그 성공자적인 삶을 난 살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목표가 있고 꿈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느 장소에 있어도 저다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저는 자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재밌었어요. 공포를 없애는 법. 제가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공포를 없애는 법에 대해서 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래요. 알버트 반두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인지적 사회학습론 뭐 어렵잖아요. 근데 그 공포를 극복하는 거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극복하냐? 우리가 뱀 싫어하잖아요. 근데 뱀을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사람한테 처음에는 옆방에다가 뱀을 갖다 놓은대요. 처음에는 뱀을 사진으로 보여주고요. 그리게 하고 뱀을 그리게 해. 네. 그리고 뱀을 막 글씨로 쓰게 하고. 그런 다음에 옆방에다가 뱀을 갖다 놔.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뱀을 보게 해. 네. 그런 다음에 다리 하나를 그 방에 넣어놓게 해. 그리고는 나중에는 막 목에 감고 막 이래도 공포를 극복하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STP를 제가 확인하거든요. 매일 STP.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야 돼? 집에서 혼자 해. 그래야 되는 거야. 그냥 혼자 해도 괜찮아. 나는 밖에 나가서 할게. 너는 집에서 해. 뭐 혼자 해. 남편한테 막 이렇게 우리가 내 파트너를 양육하는데 단계적으로. 그리고 잘했어. 정말 대단해.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오면 하게 된다? 이러면서 격려해. 근데 그분이 나중에는 거의 신들린 사람처럼 하고 다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참 멋있는 게 저희가 한 번에 다이아몬드 갈 사람을 추려내는 게 아니고 저 창조력 주식 기사에도 그 말이 나와요. 이 송인혁 씨가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휴가 가는 것도 벌벌 떨던 삼성을 3년 만에 1년 동안 회사를 안 나와도 되는 회사로 바꿨더라고.
그래서 혁신상을 받았더라고, 삼성하고 송인혁 씨가. 근데 어떻게 그랬냐? 그랬더니 아무도 창의적인 사람을 선발하려고 하면 불가능하다. 모두가 창의적일 수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단계가 돼야 된다. 그룹의 문화가. 그러니까 저희가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다 강점이 있으시다니까요. 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고 실적으로 보여지지 않아도요. 그분이 뭔가 남을 잘 챙긴다든지 뭔가 요리를 맛깔스럽게 하신다든지 뭐 돌보시 잘 옆에 사람을 섬기시는 마음이 있다든지 뭐 하나라도 다 장점이 있으셔요. 뭐 자리를 지킨다든지 일찍 오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 있어. 그분들이 채워지는 이게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그분의 창의적인 부분을 인정한다라는 거를 중요하다라고 느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왜 그 얘기를 했죠? 예,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신나는 아메이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이 강의를 들었는데 어떠세요? 좀 영감을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었나요? 네.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드리면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겠죠. 예, 저도 막 생각하다가 못 알아듣는 건 패스. 이렇게 들으니까 10분의 1밖에 말씀을 못 전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뭔가 이런 어떤 조금 더 진보하는 문화 속에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고 어떤 팀의 발전을 같이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혁신적인 비즈니스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조직에서는 저희가 그 큰 사람들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큰 덩어리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근데 이 사업은 플랜 자체가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내가 관점을 바꿨을 때 그 파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굉장히 21세기적인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 한 사람의 저는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고개라 지난주에 들으셨죠? 네. 처음에 전업을 하면서 고개러에 정말 목숨을 걸었어요. 네. 여러분 고개러에만 목숨을 걸어도 정말 아메이 재밌어요. 사업 됩니다.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고개러만 챙기셔도 매일 내가 그 고개러의 내용들을 했나 안 했나 그것만 챙기면서 이렇게 하셔도 사업 되세요. 근데 처음엔 제가 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막 저만 했어요. 저는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보는 스타일이었었거든요. 나만 잘하면 돼 그냥 나만. 네. 내가 뭐 잘못했나? 뭐 다시 가서 뭐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을 보내보니까 그 기간을 보내고 나서 결국 알게 된 사실은 뭐냐? 역시 나만 잘하면 돼. 이걸 역시 저만 잘하면 돼. 제가 잘하고 있으면 이분들한테 끝없이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아무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이거 했냐 저거 했냐 막 다그치고 저는 안 하면서 답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저는 그만큼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고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떤 시대를 불변하고 변하지 않는 성공의 원칙이 있어요. 그쵸? 그게 저희가 얘기하는 이 성공의 8단계와 고개러예요. 앞으로 어떤 기술이 발전해도 내가 꿈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활용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쵸? 이 성공의 8단계와 고개러는 정말 시대를 초월한 그런 행동 강령이고 성공 시스템이에요. 근데 저희가 시대 변화에 맞게 그리고 이 비즈니스에 맞게 전략을 갖춘 거. 그 일부가 사파이어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전략과 어떤 그 근거를 여러분께 소개하는 시간이고요. 5가지 근거가 있어요. 이 사파이어 전략은요. 자, 첫 번째가 소비자 심리예요. 사파이어 전략은 크게 맥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A와 B가 약
9에서 15% 정도 이렇게 안정된 뭐가 기준이냐면 나로부터 이 계열에서요 2명 내지 3명의 코아가 나오셔야 돼요. 코아는 무슨 뜻이냐면 시스템대로 움직이는 사업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출이 이만큼이 올랐다라고 해서 이 계열이 안정이 되진 않아요. 매출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코아 사업가가 나오면 큰 그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자리매김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계열이 2-3명 정도의 코아가 나올 때까지 폭을 넓히지 않는다. 이게 사파이어 전략이에요. 그러면 폭을 넓히지 않으면 뭐예요? 앵커를 내리게 되겠죠. 신규를 가입할 때 폭으로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앵커를 내리게 되잖아. 앵커를 내리면서 여러분이 이 두 계열의 안정을 먼저 추구하고 그 다음에 폭을 넓힌다. 이런 개념이 사파이어 전략입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소비자 심리라고 저희가 했습니다. 소비자 심리는 뭐냐면요. 저는 예전에 사업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여기 있으면요. 사업을 할 것 같아서 누굴 가입시켰어요. 예. 제품을 쓸 것 같아서 또 누굴 가입시켰어요. 예. 또 사업을 할 것 같아서 제품을 쓸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가입을 시켰어요. 정말 이렇게 지금 보시기에는 막 어떻게 저렇게 했지? 그런데 그때는요 이게 답인 줄 알았어요. 시스템에서 어떻게까지 가르쳤냐면 달아주기 금지라고 가르쳤어요. 달아주기 금지. 예. 그래서 이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달아주면. 그렇게까지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10년 이상을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아는 그 당시 저랑 사업을 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평균 20레그 정도가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그냥 여러분한테 1, 2년 먼저 해보고 아주 획기적인 전략이 나왔습니다. 막 이러면 여러분이 제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어쨌든 이 사업 안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를 보내보니까 1만 시간을 이 안에서 놀아본 거죠. 네, 되는 날도 있었고 안 되는 날도 있었지만 이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유형을 하고 다녀보니까 이건 이런 스타일이야 이 사업은 이런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일장일단 어디에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되나 꼴대가 어딘가 예를 들어 저희가 축구 경기를 하는데 야구의 룰을 가지고 축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예, 야구를 하는데 농구 룰을 가지고 야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경기에 맞는 그 게임에 맞는 골대를 이해하고 거기에 골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 사업을 비즈니스로 받아들이고 할 때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뭐냐를 저희가 찾아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중에 하나 이 근거로 소비자 심리를 찾은 것이 이 녹색 어머니를 했어요. 네, 녹색 어머니 하면서 이게 낮에는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줄 수가 없으니까 아침에라도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이 끝나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엄마들이 다 둘째가 불임이라는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 와서 내가 오늘 아침에 아메이 얘기는 안 해야지 이러면서 입을 막 꽉 닫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꾸 불임이 어쩌고 막 이러니까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자 그랬어요. 우리 집에 가자. 막 이걸 막 아침에 뭐 안 바쁘진 않잖아요. 내가 1시간, 2시간을 막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가입을 쪼르륵 쓰신 거예요. 한 3-4명이. 그래갖고 야 정말 이렇게 내가 동네에서 또 엄마를 후원하는 거야. 막 이러는데 그 중에 제일 이제 그 대장격인 엄마가 내가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봐야 돼.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서 제품을 쓰세요? 뭐 그분이 계속 케어를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래. 제품도 안 쓰고 그 스폰서가 오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렇게 번호가 있는 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번호를 다시 만들면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러 갔어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이쪽에서 이렇게 그 번호가 뭐가 이렇게 있어서 그냥 여기 있으래. 제품을 안 쓰는데도. 예. 근데 제가 그런 경우를 몇 명을 봤어요. 근데 결국은 거기에서 가입사를 샀던 그 서너 분이 이분하고 다 굉장히 친목이 저만 그냥 혼자 떨랑 가서 녹색 어머니 한 거야. 나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하잖아. 근데 이렇게 다 친한 분들이다 보니까 이 대장격인 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 그분들도 흐지부지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 제가,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가 몇 번이 있었어요. 부딪히는 경우가 그렇게. 그래서 제가 요즘 소비자들은 뭐래요? 사업은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제품은 싸게 쓰고 싶어 하죠? 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한테 유리하게 쓸까? 소비자가 이렇게 공동 모임을 가지면 어때요? 그러면 내가 5만 PB를 써도 내 그룹에서 한 120만 점 올라오면은 이분이 어때요? 아무것도 없으면 5만 점이면 그 다음 달에 캐시백 없어요. 그쵸? 근데 공동구매로 이렇게 우리가 묶었더니 이 사람한테 다음 달에 9% 보너스 4,500원 맞아요? 자동으로 그쵸? 당신에게 캐시백이 되세요 이거예요. 그쵸?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전략적으로 이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실제로 물건을 쓰냐 안 쓰냐는 별개예요. 네. 근데 저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STP예요. 네. 이분이 왜냐면 저도 이제 20년 몇 년 있으면 20년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한테 참 배신감을 많이 느껴요. 제가 만삭일 때 막 청정기 막 이고지고 가서 빌려주고 막 스킨케어 해주고 뭐 퀸 가서 해줬는데 갑자기 다른 데서 물건을 쓴다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배신감을 느껴 소비자들한테. 근데 우리 사업가들이 파트너 하나 소비자 하나 때문에 내 사업이 일희일비되는 게 아니라 내가 칼자루 쥐고 사업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 사업을 계속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제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냐 라는 거에 관한 거였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사업을 해보니까 제가 정말 관심을 가질 대상은 뭐 치약 하나 썼다가 1년에 한번 연락이 올까 말까 한 이런 소비자가 아니라 이 사업으로 성공을 하겠다고 정말 스폰서나 이 팀을 믿고 꾸준히 미팅을 나오는 그 파트너가 제가 헌신해야 될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이 맞나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에 제가 도착을 하니까 여기 이렇게 이 모임에 충실하게 정말 내 인생을 바치고 올인을 하는 우리 사업가들이 내가 칼자루를 잡고 사업을 해야지. 내가 맨날 칼날 잡고 막 부들부들 찔릴까봐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다 내 보너스가 될 수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받을 걸 이분들이 나눠 갖고 있어 지금. 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하다 보면 들어요. 돈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자꾸 이게 이 전략을 처음 얘기했을 때 그 얘기가 자꾸 나왔던 게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사에서 제가 꼴대라고 얘기했어요. 꼴대라고. 본사에서요. 다이아몬드 분들을 모셔놓고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알아듣는 사람이 정말 그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항상 해요. 지금 한국 아메이가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SP가 되는데 본사 평균 34개월이 걸려요. SP까지. SP부터 사파이어까지. SP부터 GP, PT, 파운더스 이렇게 거쳐서 사파이어 되시는 데까지가 9년이 걸려요. 본사 평균이에요. 자, 사파이어부터 에메랄드까지
12개월 걸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본사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걸 브리핑하는 그 부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이 갭을 줄일 것인가. 네, 이것이 그 그룹의 경쟁력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 파트너들이 이걸로 안정적으로 정말 내가 자유인이 되고 하려면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돈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9년, 10년 걸리는 건 돈이 됩니까? 라고 여쭤봐요. 네. 연봉 4, 5천 되는데 9년, 10년이고, 이거 깨닫는데 9년, 이 사파이어 카운트 들어가는데 여러분 결단하면 1, 2년이면 되세요. 그거 감 잡는데 10년 걸려. 감 잡는데요. 네. 이 사업의 꼴대가 뭔지를 확인하시는데 10년 걸린다니까? 저희가 먼저 시행착오를 해봤다는 거예요. 네, 대가집을 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수를 두고 사업을 하시면 되는지를 가르쳐드리고 싶은 마음인 거지, 저희가 잘났기 때문에 저희를 따라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비자 심리를 확인해서 여러분이 아무도 여러분에게 뭔가 어떤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았으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오래오래 제품을 쓰면서 여러분과 교류하고 여러분과 매일 STP를 나누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제가 최근에는 이렇게 해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뎁스가 내려가면 제가 코어라고 생각되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요, 제가 어디 가서 뭘 했는지를 자랑을 해요. 카톡으로. 오늘 이 사람도 당신 그룹, 이 사람도 당신 그룹이야. 그쵸? 제가 여기다가 일을 했어. 그럼 이 사람도 이 사람 그룹, 이 사람도 이 사람 그룹 맞아요? 네. 그럼 제가 자랑할 만하죠?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달린 사람한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코아라고 지목하는 사람한테는 카톡을 보낸다니까요. 오늘 당신 그룹에 제가 이거 데모를 하고 왔어요.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주문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 치약 하나 주문받으면 여러분 SP나 발리를 도전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고 이거 가지고 언제 발리를 가 막 이럴 텐데. 안 좋았었거든. 아니 이게 아니라 정수기나 퀸을 사든지 아니면 미팅을 나오든지. 전 옛날에 제품 쓰겠다 그러면 쳐다도 안 봤어요. 아니 누가 제품 쓰래, 사업하랬지. 아, 나를 뭘로 보고 지금 나보고 제품을 갖다 달라는 거야. 지금 나를 뭘로 보고 막 이랬어요, 저는. 굉장히 시시하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이 전략 때문에요,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 써도 가입 한 명 했는데 이분들한테 다 불을 지를 수가 있어.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저희가 똑같은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네. 어떤 분들은 이래요. 막 정말 매출의 귀재예요. 뭐 저보다 더 매출 잘 일으키시고 저보다 리크루팅 더 잘하고 컨택 더 잘하시는데도 자기 사업을 굉장히 낮추어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볼 땐 너무 잘하고 있는데. 네. 자기가 자기 사업을 축소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행동을 하고 나서도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제가 메일 STP를 왜 하는지 아세요? 메일 STP를? 저는 메일 STP보다 여러분을 통해서 받는 보너스가 훨씬 커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나오는 보너스가 훨씬 큽니다. 오늘 STP 해봤자 그거 가지고 크게 영향을 안 받아, 제 올해 연봉에. 근데 저는 그거 하나를 하고 나서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불을 뿜어요. 네, 10년이 넘게 사업을 한 파트너도 제가 그분을 어떻게 열정을 전염시키냐, 제가 어제 한 행동으로 전염을 시켜요. 어제 한 행동. 네. 제 핀이나 수입이 아니고. 그게 이 사업의 매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이 소비자 심리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갱신제도예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안 하셨는데 초창기에는요 정말 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명단을 다 그 그룹에다 갖다 붙이면 예, 나는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가나요? 예.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 갱신제도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아는 모든 분, 앞으로 만날 모든 분까지 다 이 두 레그에 붙여도 갱신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희가 그것도 발견한 거예요. 네, 발견. 어떤 사람이 가입을 해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아무것도 사지 않고 후원도 안 하면 6개월이 지나면 번호가 없어져요. 그쵸? 자동으로. 근데 만약에 한 번이라도 물건을 샀거나 누군가를 후원했거나 이랬으면요 이분이 자동 갱신이 됐다가 없어지는, 그 다음에 갱신이 안 돼서 없어지는 데까지 평균 2년이 걸려요. 완전히 없어지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가속을 붙여서 무조건 붙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무조건 붙인다. 가정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레그가 아까 제가 말한 조건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2년을 쓰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작해서 SP 되는데 4년 걸린다고 평균. 그럼 여러분이 시작해서 2년 아무 생각 없이 미팅 나오고 제품 써보고 막 스폰서 따라다니면서 2년 훅 가죠? 그죠? 2년 정말 빨리 가지 않나요? 네. 근데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휘젓고 다니는 그 2년 동안 저희가 이 두 레그만 탄탄하게 구축을 해도 여러분 여기서 매일 STP하고 후원하고 했던 그 명단이요. 미갱신으로 여러분이 다시 그분들을 레그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세요. 그러니까 이 두 계열에서 이 두 계열이 사파이어가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 사파이어가 두레그 큐시스먼스나 플라티늄 비슷한 말이죠? 네,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비슷한 말이에요. 두 계열 독립에 240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400만이죠? 근데 240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샵을 10년 넘게 했는데도 저보고 240만이래야 저를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잘못 알았나? 이거 제가 본사 그거를 찾아가지고 확인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두 레그만 제발 탄탄하게 하세요. 네. 평생 여러분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2년 갱신되는 지금 막 내가 올해 열정이 붙어가지고 12월 안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이 두 레그에 다 가입시켰다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해도 여러분이 지금 뿌린 씨를 가지고 크라운 앰버서더까지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세상에 아까 송인혁 씨 말처럼 사람들이요 전부 다 달라요. 어찌나 그렇게 다른지 아주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 본사에서 저희가 만든 제도 아니잖아 갱신이요. 본사에서 가지고 있는 제도를 활용하자는 거 활용. 네. 그럼 여러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소비자를 그렇게 내 맘대로 번호를 만들었다 없앴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난 제 소비자들, 제 가입하신 분들은요. 자기 번호가 1, 2, 3, 4, 5인지 5, 6, 7, 8, 9인지를 관심 있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관심 있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 번호가 1, 2, 3, 4, 5인지 그분은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저라는 사람을 과연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냐로 그분들을 생각해요. 제가 그분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이 전략을 제대로 이해시켜서 더 나은 방향으로 안내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는 거를 그분에게 어필할 수 있으면
저는 이 정도의 활용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가치에 비해서.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이렇게 말해요. 제가 현재 주력하는 레그에 당신의 번호가 새로 만들어질 거다라고 말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거부감을 갖지 않습니다. 번호를 새로 만들거나 번호가 없어져서 내가 다시 만들어드렸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미 액티브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그룹에서 뭔가 서로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고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뭐 중간에서 갑자기 뺀다거나 넣는다거나 막 이렇게 장난을 하시면 안 되겠죠. 신뢰가 깨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관계 중심으로 문제를 풀면 문제 되실 게 없다. 관계 중심. 내가 하나를 더 준다는 마음으로 문제를 푸시라는 거지. 이거를 쫙 빼가지고 뭐 또 쫙 만들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용하신다는 개념이시고요. 자, 세 번째는 패스업입니다. 패스업은 2차 보너스에 대한 얘기죠. 근데 저희 때는 또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냐면 사업을 처음 배우는 분들에게는 패스업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네. 복잡하다. 어렵다. 어떤 경우에는 동기 저하가 되기까지 한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해석이 다양할 수 있고 방향성이 정말 다를 수 있는지 전 그거를 10년 넘게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패스업이라는 건 뭡니까? 저는 우리가 이 전략을 통해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에게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패스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요. 네.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돼? 그걸 알려주는 가장 좋은 장치가 패스업이에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뜻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그분이 갑자기 열심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본인이 해야 된다는 이유를 찾았을 때 열심을 하게 돼요. 잠재력이 나와요. 네. 근데 이 패스업은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예, 한 번도 안 듣고 오신 분, 패스업이 뭔지 모르는 분, 처음이세요? 예, 처음이세요. 자, 패스업은요, 나 A, B, C, D 중에서 이 E가 천만으로 독립하실 수 있도록 가장 많이 도왔을 것 같은 사람. D요? E를 네. E가 천만으로 이렇게 독립을 하시도록 가장 많이 도왔을 것 같은 사람. 여기 나와 A, B, C, D 중에서 B이실 것 같아요. 예, 우리 사장님은 본인. 예, 본인.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도 안 들으신 분도 아메이 마케팅을 한 번도 안 들으신 분도 이렇게 그려놓고 여쭤보면요, 요 분이나 요 분일 것 같대요. 근데 이게 저희 그 아메이 마케팅이 불로소득을 최소화시키고 인센티브를 극대화시킨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왜 나왔나 전 요즘에 정말 이해가 많이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본사에서, 미국 본사에서 오늘 저희가 여기 이렇게 제일 추운 날 여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까 모를까? 몰라. 네. 좀 알아줘야 되는데 어제 제가 찜질방에서 자고 여기 온 거 모를 거 아니야. 근데 뭘로 파악을 하냐면 숫자로 파악. 숫자. 네. 이 마케팅은 숫자상으로 이 사람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 네. 그래서 국제 수당이든 뭐 보너스든 각자 알아서 그 사람이 일한 사람한테 그게 들어가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그게 신이 내린 마케팅이라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아무런 조건도 제가 얘기하지 않아서 이 두 분한테 본인은 누구고 B는 사정이 어떻고 뭐 C는 왜 빵인지를 얘기하지 않았어.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임의적으로 추적을 했는데 나나 B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기여하고 열심히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성과를 낸 사람에게 보너스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패스업이라는 그 제도에서 이 2차 보너스 수령 자격이 있어요. 수령 자격. 첫 번째가 내가 한 그룹 이상이 독립을 했을 때는 독립하지 않은 그룹 매출의 합이, 개인 그룹 매출의 합이 1000만 이상일 경우는요, 뭘 받아? 전액을 받아요, 전액. 두 번째는요, 예. 독립을 하시고, 한 개 이상이 독립을 하고, 1000만 미만에서 SP 조건인 400만 이상을 하셨으면 부분 수령을 해요. 그쵸? 세 번째는 전액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예요.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는 내가 한 그룹 이상이 독립을 했어도 400만, SP 자격인 400만 미만을 했을 때는 한 푼도 수령이 안 돼요, 2차가. 예. 그럼 네 번째가 있어요, 하나 더. 내가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독립을 하신 달에는 개인 그룹 매출이 없어도 부분 수령을 해요. 그러면 제가 4번의 경우를 먼저 여쭤볼게요. 4번. 내가 여기 있고요. A가 한 그룹도 독립하지 않았는데 3천만을 했어. 예를 들어서. 네. 이 그룹은 독립한 그룹 하나도 없이 5천만을 했어. 예를 들어. 그러면요. 3천만에 대한 4%는 120만 원이겠네요? 그쵸? 5천만에 대한 4%는 200만 원이에요. 지금 비비로 따지면요. 거의 한 그룹 독립하면 90만 원이죠? 네, 그러면 3천만이면 얼마야? 270만 원이네. 지금 비비로 따지면. 자, 여러분이 만약에 두 개가 이렇게 동시에 독립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스폰서한테 100만 원을, 120만 원을 올려줄래요? 200만 원을 올려줄래요? 갑자기 헷갈려요. 아무래도 인간은 내가 더 큰 걸 먹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최소 보장액. 예, 최소 보장액은 40만 원만 올려주면 돼요. 4%. 1000만에 대한 4%, 40만 원만 스폰서에게 보장을 하면 됩니다. 왜 보장인가요? 왜 보장일까요? 제가 최근에 이걸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이 400, 300, 200, 100으로 1000만을 하면 어떻게 돼요? SP가 돼요. 그쵸? 그러면 요분들한테 다 90만원, 120만원 각자에게 지급하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럼 내가 90만원 받았었죠? 이 90만원이 어떻게 발생할까요? 아시죠? 400만에 15%잖아요. 나는 21%잖아요. 그러니까 400만에 대한 요 갭 6%, 24만원. 300만에 대한 12%와 나의 갭 27만원. 200만에 대한 9%니까 나의 갭 12%에 대한 24만원. 100만원에 6%. 그럼 나의 갭은 15%에 대한 15만원. 이걸 더하면 90만원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1000만으로 독립을 해버렸네? 그러면 나와 스폰서의 갭이 똑같아져서 차익이 발생을 안 해요.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999만으로 18%였으면 3% 차익이 발생을 해요. 근데 내가 21%를 해버리는 바람에 스폰서가 받는 게 없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못하게 해야 돼. 네. 잠적시키든지 어디다 묻어버려야 돼. 21%가 되기 직전에.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죠. 이분이 21%를 하면 당신에게 4%를 주는 거예요. 3% 차익보다 많은 4%. 예. 그쵸? 근데 내가 이 4%에 대한 최소 보장액 40만원. 이것만 보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총 320만원 중에서 280만원을 내가 먹고, 예.
스폰서에게는 40만 원만 보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보장액이란 용어를 써요. 뭐 이렇게 뭐 나한테 띄어서 올려주고 막 전 그게 너무 기분 나빴거든요. 그 표현이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랬었는데 이해가 돼요 이제는.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그래서 이런 4번의 경우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사파이어 전략이 맞아요, 틀려요? 방향성 괜찮아요. 두 개만 제대로 안정되셔도요, 여러분. 옛날엔 에메랄드 되면은 가난해질 수 없다 그랬거든요. 에메랄드 되면 지금 연봉 1억이 넘으시잖아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되면은. 근데 두 레그만, 여러분 두 레그가 여러분이 전혀 손을 안 대도 굴러가잖아요. 여러분의 아메이를 정말 즐겁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건 그렇고 여기서 이제 40만 원이 발생했어요. 근데 D가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되니까 D의 100만에 대한 C로 볼 때는 이렇게 독립한 거예요. 그래서 44만 원이 올라가요. 근데 C가 자격이 안 돼요. 그쵸? C는 자격 받지 않아요. B는요. 자격이 돼요. 근데 내가 스폰서에게 보장해줘야 되는 40만 원 중에 내가 만든 게 24만 원밖에 안 돼. 그쵸? 그럼 나머지 16만 원을 내가 받는 44만 원에서 떼서 여기서 만들어진 거랑 합쳐가지고 만들어서 40만 원을 올려보내. 그럼 나는 16만 원을 뺀 나머지 28만 원을 내가 수령한다 이거예요. 네.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갑니다. 네, 이해가 안 돼도. 자, A는요. A는 A로부터 독립된 거 맞아요. 21% 그룹이 생긴 거예요. 근데 A가 만약에 다른데 혼자 딸랑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였으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21% 그룹이 있어서 이 사람은 그 다음 달에 21,000원의 캐시백을 받아요. 10만 원 썼는데.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돼요, 안 돼? 안 되지. 이걸 가르쳐줘야지. 이해를 시켜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하든지. 예. 근데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 전략을 꾸준히 설명하면은 이분이 자기 가족을 후원해서라도 하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대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이 여지를 남겨주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관계를 보면서 하세요. 어쩌다 1년에 한 번 10만 PB 쓰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정리하셔서 새롭게 내가 새로 그분이 5년, 2년 뒤, 1년 뒤, 3년 뒤에는 갑자기 사업하고 싶어지실 수도 있거든요. 여기 남겨두시는 것보다 새로운 주자로 삼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스폰서님하고 같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마케팅이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전액 수령이니까 40만 원 올라오고 A의 10만에 대한 4%, 4,000원이 붙으니까 40만 4,000원. 전액을 수령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미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다 품어주세요. 제품 쓰면 어쩌다 한번 써도 야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나한테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나한테 제품을 써주는 건 참 귀한 사람이야. 그분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다가올 확률이 훨씬 높아요.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아직도 사업을 안 하고 말이야. 막 미워해보세요. 사람은 그걸 다 또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 그 수고가요. 절대 헛되지 않아, 이 마케팅은. 예.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자, 그게 패스업이에요. 그래서 패스업 제가 왜 설명드렸을까요? 왜 패스업이 사파이어 전략의 근거일까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앵커를 내려나가도 노력하지 않은 사람한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예. 그게 이 전략의 근거라는 거예요. 노력한 사람에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여행 점수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한 맺힌 사람인데, 저는 전업을 하고 이 벼랑 끝이라서
아메이로 빨리 결과를 내야 됐었어요. 그래서 쭉쭉 성장해서 여행을 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여행 점수가 항상 넘쳤어요. 내 거 떼서 누구 주고 싶을 정도로. 상반기에 벌써 그 해 여행 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왜 안 돼? 하면 되지 항상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10년 차가 넘어가다 보니까 안 되는 파트너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볼 땐 그분이 나무랄 데가 없어. 저보다 더 성실하고 그분 차에 타면 막 봉지 그 아메이 봉지가 그냥 봉지 소비자. 저는 다 그냥 집어던져버린 소비자를 그분은 막 10년 넘게 막 챙겨. 그렇게 알뜰하게. 근데 그런 파트너들이 여행을 못 가. 막 그 다음에 여행 점수가 안 돼.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환장해 사람이 그냥 환장해. 네. 이제 가도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해. 근데 이게 정말 우리 사업가들을 시험 들게 해요. 여행 점수가. 희비가 막 교차됩니다. 리더십 갈 때마다. 근데 보세요. 이 여행 점수에 대한 한이 저는 그래서 참 많았었어요. 파트너분들 때문에. 근데 이 여행 점수가 공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독립한 그룹에 대해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공식이 있고 독립을 안 한 개인 그룹 매출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은 여러분이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알아서 다 계산해서 여러분 그 LOS 거기 열어보면은 다 떠 있습니다. 매달 여러분 여행 점수가 몇 점이 되셨는지 PT 이상은. 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행 점수의 꼴대를 이해하시는 꼴대를. 첫 번째 여행은요. 천 여행 점수. 이 공식 요거 더하기 요거거든요. A 더하기 B예요. 여행 점수가. A 더하기 B가 이 총 합이 800만 점이 넘어가면 천 여행을 가요. 여행 점수의 합이. 자, 두 번째는요. 이건 PB가 아니라 여행 점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400만 점씩 늘어나죠? 맞나요? 240만. 240. 죄송해요. 네, 1040만 점. 두 번째 여행은. 그러니까 240만 점.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 당신의 비즈니스가 올해보다 내년이 30%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쵸? 800에 대한 30%, 240만 점이니까. 당신의 비즈니스가 성장했을 때 그 다음 여행을 가시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야 돼. 내가 올해보다 성장하려면 어떤 것들을 우리 팀에서 그리고 나 자신이 해야 될까를 여러분이 그거를 궁리하는 게 사업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여행이 1040만 점, 세 번째가 1280만 점, 네 번째가 얼마죠? 1520? 네. 예. 근데 파운더스 에메랄드 세 계열이 파운더스가 막 천만이 Q12가 굴러가는 이렇게 되시면 점수와 상관없이 초대를 받아요. 예, 그 네 번째 여행 이후쯤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계속 유지하실 수 있으면 리더십에 매년 초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행 점수라는 꼴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또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자, 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여행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궁금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로부터 독립그룹 없이 이렇게 1000만을 하시면요. 한 55만 점 정도 돼요. 그러면 12달 내내 1000만을 하면 파운더스 PT예요. 그쵸? 그러나 여행 점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파운더스 PT를 매년 하시는데 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파트너가. 돌아버려 안 돌아버려? 돌아버려요. 그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항상. 회계연도가 끝날 때쯤에. 내가 이번 달 매출을 마감해야 돼? 아니면 지금 후원하는 사람의 후원에 신경을 써야 돼? 이렇게 물어봐. 그럼 제가 막 뭐라고 막 얘기를 해. 그럼 그 다음에 이래. 저번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게 계속 몇 회를 가다 보니까 나중엔 저도 헷갈려. 잘 모르겠어.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 저는 구조적으로 이 앵커 전략,
네, 이 사파이어 전략이요, 여러분. 이 구조를 뒤흔든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독립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요게 지금 제가 정확한 그거 데이터를 안 갖고 왔는데 한 60만 점인가 돼요. 이 사이드가 있으면 네, 점수가 이제 더 플러스 되시겠죠. 한 85만 점 돼요. 680을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서 회계연도 9월부터 800만 점이 되려면 요렇게 한 9번 정도를 하다가 요 그림, 독립하고 680 그림으로 한 두세 번을 해야 첫 여행을 가요. 네. 근데 제가 파트너들을 후원해 보니까 9월부터 1000만이 따박따박 굴러가서 회계연도가 끝날 때쯤에 한 그룹이 독립되고 680이 되는 확률이 열에 하나예요. 쉽지 않아요. 해바라기처럼 펼쳤을 때.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매년 못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략으로 우리 유정미 회장님이 체험을 하셨는데 이 전략으로 두 레그에 개인 그룹 매출 400이셨나? 680을 하셨다고 그랬나? 4차 여행까지, 첫 여행 때. 4차 여행 점수가 끝나 있어. 첫 여행을 가는데 1500만 점이 넘어 있어. 그럼 내가 내년 회계연도에도 하나도 성장을 안 해도, 유지만 해도 두 번째 여행을 간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도 성장을 안 해도 세 번째 여행을 간다니까. 하나도 성장 안 해도 네 번째를 가시고. 근데 안 할까요? 하잖아요. 다이아몬드 간다고 막 들썩거리시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팀워크, 혁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중에 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수긍을 안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행 점수에 대한 것이 저희 전략의 근거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FAA예요. 자, FAA는 여러분이 받으시게 될 마지막 보너스, 가장 목돈이 되는 보너스, 빅 보너스가 FAA예요. 다이아몬드 이상에게 나오는 보너스인데요. 이 보너스가 나오면서 여러분이 연봉이 2억대, 3억대, 5억대, 10억대, 2억대 이렇게 커지실 수 있는 보너스는 FAA예요. 이 FA 창업자 성취상이라는 그 의미인데요. 그 전에 이제 고급 마케팅을 제가 하게 되면은 2차 보너스, 3차 MD 보너스, 고 FA 파 보너스, 그쵸?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 어떤 일을 할 때요. 시작과 끝을 알면 불안하지 않다예요. 네. 내가 시작은 6,000원으로 해도 이게 끝이 뭔지를 알고 하시면 그 과정을 즐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10,000원이 들어가도 100,000원이 들어가도. 근데 끝을 모르면요. 100,000원이 들어가도 돈이 안 되는 것 같다니까요. 끝을 모르면. 그래서 시작과 끝을 알면 불안하지 않다. 우리 마케팅의 정수, 보너스의 정수는 FAA입니다. 근데 FAA가 뭐냐? 제가 받아보기 전에는요. 감을 못 잡았죠. 당연히.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뭘 알고 있겠습니까? 100억 프로젝트래, 아메이가. 무슨 가당키나 한 얘기야. 무슨 100억이야. 저는 지금 1000만 PB도 눈에 안 들어오고 60만 정도, 60만 PB 6%도 저건 누가 하시는 걸까? 막 이랬던 20대였는데 근데 FAA를 받아보니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바둑 단수가 막 높으면 하고 초보자가 바둑을 줘요. 그러면은 저한테 먼저 놓으라 그러죠, 집을. 먼저 막 깔아주고 그러고 하죠. 그런데도 나중에 다 이 사람이 따먹잖아요. 수를 아니까. 그쵸?
술을 아는 거하고 그냥 막 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여러 가지에서 다를 겁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FAA에서요. 다이아몬드 이상이 받으시게 되는데 저희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2006년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다이아몬드가 딱 되니까 연봉 1억 2천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찍 시작한 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핀업을 해도 애가 너무 어리다는 사실이죠. 옆집 아줌마랑 저랑 별로 다르질 않더라고. 다이아몬드 같지가 않아. 근데 그냥 뭐 그렇다니까 하는 거지. 여행은 엄청 많이 다녀. 비즈니스 클래스도 타고 막 1년에 막 3번, 4번씩 나가는데 매일 애 맡기고 애 찾고 애 맡기고 애 찾고 이러니까 이게 다이아몬드 스타일인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가 2008년에 수석이 됐어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냥 눈 뜨면 애 맡기고 사업하고 애 찾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고 애 맡기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수석이 됐는데 아직 저희가 다이아몬드 배출이 안 된 아웃레그 수석이었기 때문에 1억 5천이더라고 연봉이. 별 차이 없죠, 그쵸? 근데 저희가 요 무렵에 2010년에 FA요 8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있고 내가 다이아몬드를 배출하면 3점이세요. FAA 점수로. 에메랄드를 배출하면 1.5점이세요. 파운더스 PT를 배출하면 1점이세요. 근데 플래티늄은 점수가 없어요. FAA는. 파운더스 PT 이상. 그럼 다이아몬드면서 8점이 되려면 그쵸? 파운더스 PT 6계열 갖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에메랄드가 2계열 이상이든지 다이아몬드가 뭐 2계열 이상이든지 에메랄드가 4계열 이상이든지 이렇게 되셔야 6렉으로 8점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저희가 수석이면서 FAA 8점이 된 해에 연말에 1억 6천이 나오더라고요. 네. 연 1억 6천에다가. 그래서 요 해에 1억 8천. 요 해에 저희가 3억 6천 정도가 되더라고요. 3억 6천. 그래서 수석 다이아몬드보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이면서 FAA가 8점인 분이 연봉이 더 높아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참 그나마 다이아몬드 되고 많이 시간이 흐르지 않고 FAA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만약에 한 10년 있다 받으면 시간이 많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처음부터 준비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사파이어 전략은 어떤 그림이냐면 여러분이 다이아몬드를 가실 때 물론 6계열을 하셔야 다이아몬드를 가요. 다이아몬드까지는 계열로 가요. 무조건. 근데 여러분의 2계열이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어때요? 네. 6점을 확보하고 가는 거예요. 6점을. 그럼 8점을 받으면서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면. 네. 전 여러분이 그렇게 사업을 하시길 바래요. 네. 여러분 파트너가 설령 여러분보다 먼저 다이아몬드를 가셔도 이걸 알고 나면 어때요? 괜찮아요. 네. 좋아요.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가실 때 더 그레이트한 다이아몬드가 되시게 돼요. 그렇게 돼요. 자, 이렇게 따지면요. 여러분이 이 수를 언제부터 둬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사인을 하기 시작한 마음에 내가 비즈니스 한다고 마음 먹을 때부터 그 수를 두게끔 구조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다는 데 대한 자부심이에요. 다이아몬드는 본인이 가시는 거죠. 그러나 팀에서 그런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게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사파이어 전략을 찬스 미팅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발견한 사실은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창립자가 예전에 달력을 뒤집어 놓고 마케팅을 만들었다며 이게 두레그였을 것 같은 거야.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마케팅을 하냐면 20, 20, 20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분들이 3%를 하면 나는 6%가 돼요. 그래서 차익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내가 요분들이 6%를 하잖아요. 그럼 120만이 돼요. 그 차익이 발생해요. 네. 요분들이 120만이에요. 그럼 나는 240만이네. 12%가 돼요. 요분들이 240만이면요. 나는 480만이 돼. 15%야. 네. 요분들이 400만이면 나는 18%야. 네. 제가 계속 이 전략을 말씀드리다가 보니까 처음에 이거 그려놓고 만든 거 아니야 창립자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바이너리 방식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처음에 이렇게 집중을 해서 내가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 궁극의 목표는 다이아몬드예요.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비즈니스를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처음에 손잡았던 그 사람, 나랑 성공하자, 나랑 같이 여행 다니자, 나랑 같이 멋진 삶을 살자고 말했던 그 사람과 성공하는 게 진짜 성공이잖아요. 근데 계속 주자가 바뀌어. 나는 성공하고 있는데 주자가 계속 바뀌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네,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내가 처음에 꿈꿨던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 사업은요,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이아몬드가 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역량에 따라서, 개인 역량에 따라서. 근데 이 팀 안에서 팀워크로 함께 도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에 사파이어 전략을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드려요. 우리 리더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자, 내가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앵커를 내려나갑니다. 처음에 사업을 안 하는 분들은 두레그를 안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사업에 관심을 보여요. 관심을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리더가 이분도 여기에 기여를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기여를 하게 하도록 하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분이 주도적으로 자기 목표를 가지게 하기 위한 좋은 타이밍은요. 이분이 자기의 B그룹의 목표를 세우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만한 잠재력이나 열정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시스템에서는 이분이 SP를 했다 해도 예전에 했던 SP하고 지금 SP는요. 예전 해바라기처럼 할 때 9% 정도 마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9%, 12%.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B를 온전히 자기 힘으로 성장시키면서 B가 3이면 자기도 3이야. B가 6이면 자기도 6이고. 예. 왜요? 본인이 필드에 나가서 직접 부딪혀보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거절을 당해보고 내가 STP를 해보고 그 상대방의 반응을 받으면서 경험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쌓은 리더십을 갖고 A에 기여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신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오는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겠냐는 거예요. 안 따릅니다. 네. 왠지 내 위에 있는 것 같아서 싫어요. 좋은 사람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솔선수범하면서 이분들에게 기여했을 때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미팅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요. 스폰서십이요. 후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져요. 저는 처음에 안 만들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달아주기 하지 말라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도 해봤고
10년 이상을 마음고생도 해봤어요. 달아주기 잘못했다가. 이런 전략이 아니라 그냥 한번 그 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했던 거라 전 그게 실패작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완전히 그거를 뒤집어 엎어보니까요. 역발상을 해보니까요. 이것만큼 이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모을 수 있는 일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목표를 세우셔야 되냐면 이거 B도 내 거지만 A도 내 겁니다. A가 어디 가나요? 네. 내 게 아니라 스폰서가 해야 될 일 같고 스폰서 거 같잖아요. 내 거예요. 네, 다이아몬드 갈 때 여러분 레그예요. 사파이어 갈 때 여러분 레그고.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스폰서든 파트너든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고 하는 분은 그걸 다 자기 걸로 가져가시게 될 것이고 내가 뭐 스폰서든 파트너든 누군가에게 의존하시는 분들일수록 못 가져가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 게임이다. 결국은 마인드 게임. 예. 우리가 멘탈을 키워야 되는 이유는 그런 데서 오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각자의 눈높이에 맞게 또 그런 어떤 전략적인 항의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